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비변사가 아뢰기를 사람을 쓰는 법은 그 재기가 어떠한가를 보아야 하니 재기가 과연 합당하면 작업의 고화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처럼 위난한 시기에는 사람을 얻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서성은 변사를 논의함에 있어 이해를 낱낱이 진술하는 것이 충분히 해볼 만한 점이 있으니 미리 명망을 길러 중책을 준다면 반드시 기록할 만한 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양남의 감사는 비록 곧 제수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우선 품계를 올려주어 후 일에 대비하는 것이 의당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3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주문의 초본에 관한 일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대체로 보면 이 또한 청봉하는 뜻이다. 그러나 다만 외가 실제로 통관하기를 구한다 라 하였는데 어떻게 실제로 통관하려는 것인지 거짓으로 통관려는 것인지를 알아서 이와 같이 말을 하였는가. 이 말은 온당치 않다. 주인은 총독의 뜻을 따르고자 하였으나 상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전교가 있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정원이 도승지 장운이 좌승지 홍이상 우승지 구성 좌부승지 이온열 우부승지 강찬 동부승지 이수강이 회개하기를 신들이 삼가 이 주본을 보건대 주된 뜻이 사실 본공에 있으니 이 밖의 곡절은 깊이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가 실제로 통관을 구한다는 말은 더욱 온당치 않으니 고치지 않으면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말은 후환이 있을 듯하다. 그러나 승문원이 이미 정한 것인데 어찌 매양 고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살신은 논한다. 저기 1년이 넘도록 진을 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통관을 구한다고 핑계하고 앞으로는 사실 허점이 보이기를 기다리는데 총독은 통관을 허락하여 왜구를 물러가게 하려 하고 우리나라는 총독의 뜻을 받들어 만에 하나라도 요행을 바라려고 하니 어찌 그대로 될 것인가. 주상한 화의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능히 성견을 견지하지 못한 채 군하에게 흔들리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니 애석하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3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경한 부령 이요가 차비문 밖에서 곡하였는데 사실은 논한다. 성품이 본디 간사하여 아침을 잘하였고 늙어서는 혼망하였는데 시론이라고 크게 떠버리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알았다. 전교하기를 만약 공사라면 공공이 말을 했어야 하고 나라를 근심해서라면 종실 사람으로서 어찌 몸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는가. 만약 사사라면 더욱 그에게 그처럼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왕정이 어찌 곡할 장소인가. 옛날 양성이 대궐에서 통곡하려고 했다 하여 후세 사람이 비난하였다. 지금 비록 전란 중이지만 예법은 지엄한 것인데 요가 어찌 감히 그런단 말인가. 요는 본디 실성한 망인이므로 원칙으로는 끝까지 취재해야 마땅하나 그대로 두라.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3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이조가 대신의 뜻으로 아뢰기를 삼가 경상 감사의 장계를 보니 군업이 당진되고 망가져 형편없으므로 대부분의 고을을 합병하고자 하여 함창을 문경에 계령을 선산에 비안과 인동을 군위에 영산을 창녕에 경산을 하양에 언양을 양산에 소속시키자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합병의 이해에 대해서는 신들이 저번에 자세히 진달하였습니다. 이제 우선 경상 일도의 사세만을 들어 말하면 군업을 혁파하여 다른 고을과 합병하는 것은 더욱 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병화를 겪은 뒤에 촌락은 텅 비고 도적이 횡행함으로 유민들이 다른 지방에 흩어졌다가 고향을 찾아 돌아와도 의지할 데가 없어 비록 전답을 일구어 스스로 살아가려 해도 강자가 약자의 살을 베어먹는 형편입니다. 만약 수령이 없다면 달려가 호소할 곳이 없어 그 고통은 뭐라 말하기 어려울 터인데 다른 고을의 서리가 또다시 침해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서로 뒤를 이어 도망가게 할 것이니 이는 형세가 반드시 그처럼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병난 뒤에 백성을 안집하는 계책은 촌마다 둔전을 만들어 둔전에는 장을 두고 이마다 취를 만들어 취에는 수를 두어서 파수 보는 것을 서로 돕고 물자의 부족함을 서로 도우며 도적을 막고 농사 일을 힘써 각처의 형세가 서로 연결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니 그런 뒤에야 도적을 막을 수 있고 농사일을 힘써 각처의 형세가 서로 연결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니 그런 뒤에야 도적을 막을 수 있고 향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용지는 변응성이 군사를 거느리고 머물러 상주하자 양근, 광주 지역에 도적이 발생하지 않아 백성이 차츰 돌아 모이고 있고 양지, 포천은 처음엔 다 합병하였다가 백성이 의탁할 곳이 없자 다시 수령을 두었는데 남은 백성이 조금씩 모여들고 고향의 창, 경릉 근처와 광릉의 헌릉 밑에 도감, 둔전관 두 사람을 두자 도적이 차츰 사라지고 전토가 차츰 개간되었으며 조령, 명풍에 둔전관 신충원을 두자 조령의 서쪽은 초적이 흩어졌으니 이는 오늘날 이미 나타난 시료입니다. 하물며 경상도는 지금 외적의 소굴이 되어 있는데 만약 수십, 수백 리의 땅을 묶어 한 수령에게 맡긴다면 산을 넘고 저를 넘게 되어 백성이 관가를 오갈 적마다 며칠씩 걸릴 것이니 그 배단이 적지 않을 것이고 도적은 그리낌없이 죽이고 노략질을 하여 어디든 다 금수와 초목의 터가 될 것이니 누가 다시 도적을 금하겠습니까? 어제는 경산의 백성 4사람이 그곳의 대표로 와서 비변사에 정소하였는데 하양에 합병되는 것을 걱정하고 전 현령 고 중경을 그대로 위임시키기를 청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애절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군위의 백성도 비안, 인동과 합병하는 것을 걱정한다 하니 민정의 소재를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합병을 시급히 시행하려 하는 것은 다만 각 업이 잔파되어 수령이 먹을 식량이 없고 부릴 만한 사람이 없어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으므로 누구든 수령으로 부임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득이한 장계를 올린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때가 끼고 해의진 의복과 같아서 여러 군데를 기우면 그래도 추위를 막을 수 있지만 남루한 것을 실하여 태워버리면 끝내는 벌거숭이가 될 것이니 이 일은 진정 이와 비슷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경상일도의 수령은 일반적인 예로 자송하면 안 되고 직질의 고화를 따지지 말고 반드시 성심, 근간하고 자상, 순실한 사람으로 철저히 가려 자송하여 그로 하여금 마음과 힘을 다하도록 해야 하니 이 일은 오직 전조가 명철하게 구별을 하는 데 달렸을 뿐입니다. 이 일은 관계된 것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울러 이처럼 진달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3일 경호 5번째 기사. 비만기에 이르기를 어제 유 총병의 자문을 보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와 같이 염려해주니 매우 감격스럽다. 전라도의 연변수령은 다 바다로 내려가고 육군의 제장은 다 영남에 모여 있으니 만약 우도 등처에서 호남 우도를 공격해 오면 사태는 반드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기획하여 면밀히 조치하라. 그리고 현재 장제가 부족한데 등용하는 일도 미진하다.
아무리 여러 번 전공을 세운 지용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제장의 관아에 가면 그 또한 관아에서 끝날 뿐이다. 중조에는 야불스가 도적이 되고 혹은 장군이 된 자도 있다. 이제 전사 중에서 쓸만한 사람을 발탁하여 조방장의 직책을 주어 그에게 따로 한 부대를 거느리고 그 재주를 시험해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들으니 한 명령과 백사림 같은 자는 말단의 부하로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밖에 내가 모르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아우러 참작하여 의논 처리할 것으로 전교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삼가 선교를 받더니 예산이 일반인의 견해보다 월등하십니다. 외적은 갖가지로 흉악하고 교활하여 우리나라 지방의 허실을 낱낱이 알고 있는데, 육군은 다 의령에 모여 있고 주사는 다 한산도에 모인 것을 정탐하여 안다면 따로 기병을 내어 허술한 것을 공격해 올 우려가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뜻을 통제사 이순신에게 특별히 하유하여 여러 방법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순변사 이일에게도 이 뜻을 알려 미리 뜻하지 않은 사태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1000명의 병사는 얻기 쉽지만 1명의 장수는 구하기 어렵다 하였습니다. 지금 또한 편비와 병졸 속에 묻혀있는 자 중에 반드시 장제가 있는 자가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 명령과 104림을 조방정으로 삼는 것이 사실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진중에 있으니 자연 각자 한 군데를 담당하게 하여 그 재주와 용명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지가 있는 자를 널리 두루 찾아 다 수습하여 그 실제를 본 다음 발탁하였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3일 경호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저그 형세가 날로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총병은 그 형세를 직접 목격하고 적이 반드시 가을에는 우리 곡식을 유린하기 위하여 사방에서 노략질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도의 군사는 오직 김덕령의 군사가 조금 많고 박진, 이시연, 이빈 등은 비록 대장으로 있으나 군세가 매우 허약합니다. 소소한 적이 와서 노략질을 하는 것은 그래도 지탱에 날 수 있으나, 만약 대적이 크게 몰려오기를 지난날 진주의 적처럼 한다면 중과와 강약의 형세가 크게 차이가 나니 극히 우려됩니다. 이제 자문안의 내용을 들어 원수와 장관들에게 철저히 당부하여 미리 점거하고 요격할 만한 요해처를 골라 두었다가 적이 만약 길을 나누어 들어오면 제각기 자기 병력으로 곳곳에서 차단하고, 적이 합세하여 들어오면 제군 또한 합세하여 차단하게 할 것이며, 또 각 진영으로 하여금 적세를 자세히 아는 사람을 많이 풀어 정탐하게 하여 먼저 적이 어느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알아 함께 약속을 정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것과, 순변사 이 일도 정병을 거느리고 호남과 영남 사이에 있으면서 제군들의 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결같이 전일에 분부한 일처럼 비밀리 글을 내려 알리소서. 그리고 민간이 심은 곡식은 수확의 시기가 조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찍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농민에게 제때 거둬들여 적에게 빼앗기지 말게 할 것이며, 산성이 있는 곳은 또한 그 안으로 들여다 두게 함으로써 들녘을 말끔히 치우는 계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반드시 빈틈없이 조치해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 중의 민정이 놀라고 동요됨이 너무 심하니 만약 조치를 갑작스럽게 한다면 왜구가 오기도 전에 민심이 먼저 흩어질 것이므로 마땅히 사세를 깊이 살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유총병이 남원에 있으니 오늘의 전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그와 서로 통하여 비밀히 의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관찰사 홍세공이 이미 직접 나가 총병을 만났으니 또한 틈을 타 그와 비밀히 의논하여 제장에게 알리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적이 만약 일제히 몰아오면 지탱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들녘의 곡식을 말끔히 거둬들여
적이 스스로 물러가게 하여 물러간 뒤에 진격하는 것이 제1의 계책이고, 산성으로 들어가 보전하거나 또는 기병을 보내 교란하여 그 형세를 분산시키는 것이 제2의 계책이다. 이 밖에는 필시 묘책이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쌓은 산성은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지만 추곡을 거둬들이는 대로 산성 안에 들여다 쌓고, 민가에 있는 곡식을 굴 속에 저장하는 일도 소홀히 하거나 태만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유총병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진수하고 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명령을 받아 시행토록 하라. 총병도 어찌 지휘할 계책이 없겠는가? 다시 자세히 살펴 회개하고 착실히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흉적이 장차 다시 일어나 쳐들어오려 한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으므로 전교를 두세 번 하였는데도 비변사는 하찮게 보고서 전혀 조치하지 않는다. 이는 필시 가슴속에 사안의 모책이 있어서일 것이니 나는 진정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식을 빨리 무군사에 비밀리 하유하여 시급히 조치하게 하라. 사실은 논한다. 이때 적이 해상을 점거하여 다시 쳐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변보가 날마다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대연하여 대서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그럭저럭 한가히 지내기를 평일처럼 하였고 하고 전혀 적을 염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의 하교가 이와 같았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상이 평안도관 절사 이원익을 유임시키라고 명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임진년 변란 때 이족판수로 평안도 순찰사를 삼았다가 얼마 안 되어 본도 관찰사로 삼았다. 이 원익은 스스로의 몸가짐을 청렴하고 간소하게 하여 하루에 먹는 음식이 몇 가지에 지나지 않았으며 민폐를 살피고 무비를 잘 닦았기 때문에 비록 전쟁을 겪었어도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다. 임기가 만료되어 재직하게 되었는데 상이 유임시켰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수원부는 물자가 많고 땅이 커서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불리우는데 부사 이 정라는 재주가 모자라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나이 또한 많아 일상적인 첩소도 제대로 판결하지 못하며 정사를 하리에게 맡겨 백성이 그 해를 받고 있습니다. 각각의 환자곡도 제때 나눠주지 않아 백성이 전답에 씨를 못 뿌려 모두 황무지가 되게 하였으므로 온 경내가 원망하고 떠나는 자가 줄을 잇고 있으니 파직을 명하고 그 후임을 신중히 가려 보내소서. 영월군수 이 방필은 사람됨이 탐욕 교활하여 재물을 거둬들이는 것만을 일삼아 창고의 공물을 공공연하게 착복하는 데다가 너무 가혹하게 스탈하니 백성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유망한 사람이 태반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어서는 안 되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변응성이 용진에 나가 지켜 진영을 이미 이루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효과가 없지 않은데 뜻하지 않게 상을 당하였습니다. 만약 기복하지 않으면 둔전과 조련 등의 일이 반드시 무산될 패단이 있을 것이니 다른 무장의 예의에 따라 기복시켜 임무를 살피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사실은 논한다. 용진은 곧 한강 상류이다. 당초에 외적이 이곳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응성으로 하여금 성군을 모아 이곳에서 조련시키고 아울러 둔전을 개간하게 하였는데 떠난 백성이 차츰 모여들다 도적이 감히 도적질을 자행하지 못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6월 2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경한 불영 이 요는 한 늙은 요물로 임금을 안중에 두지 않고 법을 무시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는 왕정에서 까닭 없이 통곡하였으므로 그 말을 들은 자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참으로 이는 비상한 변괴로 극히 통분스러워서 보통으로 추구할 수 없으니 잡아 철저히 국문하고 정죄하라. 사실은 논한다. 요가 비록 요망하다 하더라도 골문에 와서 곡하는 데는 반드시 뭔가 품은 생각이 있어서인데 잡아 국문하라고까지 한 것은 왕자의 풍도가 아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령 판중주부사 최흥원이 아뢰기를 삼가득건대 경안불영 이 요가 대궐에 들어가 통곡하였다고 하여 잡아다 국문하라고 명하셨다고 하니 신들은 온당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가 비록 노망하였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또한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이처럼 국가가 위급한 때에 마땅히 언로를 열어야 합니다. 요가 종실의 말 이해로서 사체를 모르고 이처럼 해괴한 일을 하긴 하였지만 그 본심은 말씀을 드리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죄를 준다면 상상의 언로를 넓히고 현능한 자를 조치하는 법도에 어긋나는 듯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요즘 윤기가 끊어지고 예법이 무너져 사람마다 사이만을 부리고 있다. 내가 비록 상패한 군주지만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찌 차마 이런 오욕을 받겠는가. 이와 같이 요기한 사람은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니 아랫말을 따를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목룡은 일개 변신으로 사이로 외적에게 꼬리를 치며 화친을 빌었다. 그러나 이는 임금을 배반한 역신이요 인륜이 하나도 없어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극주이므로 모든 혈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분해하는데도 의금부는 왕부의 신하라는 구시로 시위를 끌며 엄중히 추국을 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다 한낱 사이가 우세하여 천리의 정도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당상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파직하라.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5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호택이 요양을 향해 떠났는데 영의정 유성룡 등이 모화관에서 전송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조정이 호택의 말대로 따르니 호택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가 주문의 초구를 지우고 고친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에게 그대로 진주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5일 임신 여섯 번째 기사. 윤근씨와 김명원이 아뢰기를 오늘 아침 모화관에서 후 참정을 보내면서 신들이 묻기를 고 총독이 만약 이미 채직되어 손씨랑이 나온다면 진주 배신이 가는 것을 중지해야 할 것인가 하니 참장이 말하기를 손씨랑이 나와서 그의 의사가 고 총독과 같지 않을 때는 문서를 감히 바칠 수 없고 배신도 돌아와야 할 것이다. 총독은 지금 광령이나 영원의 전에 주둔했던 곳에 있을 것이며 송씨랑은 8월초에 요동에 당도할 것이다. 진주 배신을 빨리 보내라. 나는 의주에 가서 배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강을 건너가서 총독을 보겠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6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상이 대신과 비변사 유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성룡, 영중추부사 최흥원, 호조판서 김명원, 지중추부사 김수, 병조판서 심충겸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필금의 조사는 작은 일이 아니다. 그의 진술이 본도의 장계와 다른 점이 있는데 비변사가 물었을 때 하는 말이 어떻든가 하니 유성룡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적의 진중에서 온 자는 반드시 적의 형세를 과장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적의
허실을 정탐하는 일은 반드시 지혜가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시 이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을 잘못 서장에 쓴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저쪽에서는 말을 하고 이쪽에서는 숨기는 것인가? 난 고야에 군말을 많이 주둔시키고 있다는데 이 사람에게 물으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대답하고 난 고야에 성을 쌓는 사실을 물으면 성은 없다 대답하는 등 제 만춘의 초사와 다르다 하니 최흥원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도 참야에 물었었는데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자 같았습니다. 서장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떤 사람은 적이 다시 움직이려 한다는 것은 다 공갈이 하는 말이다. 명조가 본공을 아직 거절하지 않고 있으니 그전에는 도발할 리가 없다 하는데 이 말은 어떤가? 하니 성룡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그들의 흉모와 괴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그들이 잠잠한 틈을 타서 병조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요즘 황필금의 말로 인하여 경성이 동요하게 신이 오브로 하여금 만약 선동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중벌로 논한다고 요유하게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박하니 두려워 겁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호남에는 장수가 없으니 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순변사 이 일은 비록 여러 번 패배를 겪었으나 그가 하는 말이 갑자기 출발해 보내 좋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패하였다. 만약 미리 조치를 했다면 어찌 이렇게 되었겠는가 하였습니다. 이 일은 대체로 무사 중에 그런 대로 쓸만한 사람이나 부임한 뒤에 군관은 많이 거느리고 패단을 끼친 일이 없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러오려고 하다가 사세가 맞지 않으므로 우선 그만두고 있습니다. 하니 상 이르기를 만약 이 일을 합당치 않다고 하여 채직한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한다. 옛부터 군졸은 적은데 장수는 많다는 비난이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장수가 많이 모인 뒤라야 서로 의논하여 조치할 수가 있다. 장수를 보내지 않았다가 뜻밖의 문제가 생긴다면 어찌할 것인가. 지난번에 전라 병사의 서장을 보니 도적이 염려스럽다 하였다. 호남은 장수가 없어서는 안 되니 비변사는 빨리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호남은 인심이 본디 나쁩니다. 토적이 봉기하여 혹 외적이 붙거나 외적이 물러가기 전에 산골색에 꽉 차 있게 되면 매우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안정시키는 책임 오로지 방백에게 달렸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새 방백은 합당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만 전에 평양 서윤으로 있을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넌다. 홍세공은 전주 부윤으로서 관찰사가 되었는데 사람됨이 치밀하고 재간이 있으며 후하고 순박하지만 규모가 협소하여 큰 도량과 원대한 식견이 없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재력이 있는가? 이런 때 비록 미생과 효기 같은 행실이 있더라도 재력이 없으면 일에 도움이 없다 하니 심중겸이 아뢰기를 홍세공이 큰 재주는 있으나 방백에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포수가 시방할 때 어찌하여 아동들이 많은가 하니 심중겸이 아뢰기를 동자로서 뽑힌 자가 15여인인데 기술을 전사에 완성시킬 생각으로 아동대라 이름하여 채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검군의 기사할 줄 모르고 방포도 익히지 않으며 살수도 익히지 않아 용접하여 내실이 없으면서 만약 나라의 농만 허비하니 온당치 않다 하니 중겸이 아뢰기를 사복지까지 합하면 400여인인데 백보의 고리에서 쏘아 마칠 자는 겨우 100여인입니다. 신의 생각에 제주가 시규에 미치는 자는 실직에 차임하고 군공이 있는 자는 예차하며 그 나머지는 훈련도감으로 보내 그들의 요초를 받아 먹도록 하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해체할 수 없다면 교섭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중겸이 아뢰기를 당초에는 수문장이 20인이었는데 이제는 430여인이나 됩니다. 이제 그 제도를 시험해보고 못하는 자는
도감에 보내어 잔금을 익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이미 그들이 군공이 있다고 말해놓고 하루아침에 풀어보내면 인심을 잃을 것 같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말이 옳다. 그들을 가르치려 한다면 대장을 정하고 소속을 나누어 창이나 금으로 연습시켜 성취된 자가 나올 때 그 대장을 상주면 반드시 없애지 않더라도 다 정병이 될 것이다.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상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원익은 그의 재력은 논할 필요가 없더라도 그의 부지런함은 누구도 미칠 수 없다. 평양의 성 안에 검술과 포 쏘는 법을 익히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한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원익은 방패를 베고 누워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고 병제가 오랫동안 패해진 것을 한탄하여 바로잡아 세울 것을 생각하며 또 제대로 상벌을 시행함으로 한 달 사이에 성과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김수에게 이르기를 경은 먼 길에 수고하였다. 먼저 보내온 서장 외에 아랠 만한 일이 있으면 말하라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이전에는 김수가 이때 경사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비록 조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백관이 그날 새벽에 봉천문 밖에 일제히 모여다가 조회를 친다고 직유한 뒤에야 각사로 가서 일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날 저녁에 미리 조회가 신다는 것을 알고 백관이 한낮에 각사에 나갑니다. 잃어버렸건대 중국의 기강이 차츰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쪽에 적이 있다는데 그러한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토호가 군대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봉공은 어떻게 한다든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봉왕은 허락하고 조공은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봉왕을 허락하면 왜가 과연 물러가겠는가? 이는 늘 비변사에 물었던 말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조공을 허락하지 않으면 저건 절대로 물러갈 형세가 아닙니다. 하였다. 비록 봉공을 허락하더라도 적이 물러가리라는 것을 어찌 단정할 수 있을 것인가? 대신 이와 같으니 돌이키기 어렵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봉공을 허락하더라도 적이 물러가지 않으면 어찌할 것인가 하니 중겸이 아뢰기를 16경의 말대로라면 왜가 아마 물러갈 것이고 과도간의 의논대로라면 왜가 반드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번 자문 중에 고 총독에게 외적에게 물러갈 것을 하유하라는 말이 있었으니 반드시 외적에게 하유하는 임무를 받은 차사가 있을 것인데도 이제까지 오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반드시 고 총독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을 마치자 군신이 물러나왔다. 선조실 52권 선조 27년 6월 2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상이 경안 불영 이유를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대신 이날 탑전에서 그의 우망함을 아뢰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다. 선조실 52권 선조 27년 6월 2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모든 중죄를 범한 사람을 이미 명하여 군부에서 나치하도록 명하셨으면 국문하고 정죄하는 것은 본시 유사가 하는 법인데 어제 변, 몽, 룡의 일은 위에서 하교하시기를 앞으로는 있게 하지 말고 비변사로 하여금 스스로 추국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비변사는 곧 대신이 군국의 중대사를 회의하는 것으로 죄인을 추국하는 일은 비변사의 임무가 아닌데 어찌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상의 하교가 한번 내리자 해가 적지 않습니다. 삼가 원컨대 성명께서 비변사가 추국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군하의 마음을 안정시켰었어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 52권 선조 27년 6월 26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주부는 물자가 많고 땅이 커서 본디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걱정스러운 일이 많고 방어가 가장 기묘한 곳이므로 참으로 적임자가 아니라면 도저히 일을 해 나가기가 어려울 텐데 새 부윤 한덕원은
명망이 드러나지 않고 재기가 모자라 웅번을 지키는 임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채차 써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득원은 사람됨이 거칠고 무식하지만 성품이 근간하여 고우를 잘 다스렸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6일 개요 5번째 기사. 경상주화도 병사 고언백이 치게 하였다. 신이 울산 출신 이 겸스를 제독부의 글을 가지고 적장 가등청정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겸수가 그곳에 도착하니 희팔이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하므로 대답하기를 독부에서 왔다 하고 이어 묻기를 전일에 왔을 때는 너에게 즐거운 빛이 있더니 지금은 너가 즐겁지 않은 빛이 있으니 무슨 일인가 하니 희팔이 웃으며 관백의 사자가 부산에서 왔는데 너가 마침 왔다. 이리하여 복잡한 폐단이 생길까 염려두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한 점이 있다 하기에 답하기를 관백의 사자도 내가 온 일을 아는가 하니 희팔이 비밀의 뜻을 어찌 먼저 알게 하겠는가 하고서 희팔이 먼저 들어간 후에 겸수를 불렀다고 합니다. 겸수가 독부의 글을 가지고 들어가니 청정이 펴보고 갑자기 노한 빛을 띠고 말하기를 글 속에 어찌하여 실제적인 일은 없느냐. 대명과 조선이 우리와 화친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내가 듣기로는 왕자군이 서울에 있다는데 대명에 입주하였다고 핑계하고 이제까지 보내오는 편지가 없고 송륜도 경사에 올라갔다 핑계하고 오지 않으니 조선 사람은 한갖 거짓을 행하는 것만을 일삼고 있다. 2월부터 오갔으면 지금 아직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으니 이 어찌 화친의 뜻이 있는 것이겠는가? 그저 우리의 허시를 정탐하고 싶어서일 뿐이다. 내가 왕자의 답장을 바라는 것이 어찌 옥백 등 귀중품을 원해서이겠는가? 나와 함께 있다가 한번 헤어진 뒤로 전혀 소식이 없으므로 내가 보고 싶어서이다 하였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6일 개요 6번째 기사. 적반사 김찬이 치게 하였다. 독부의 요청으로 서로 만나고 신이 요즘의 중국 소식과 적진영의 상황을 물으니 독부가 담도사와 소서 행장의 문서를 내보이고 말하기를 적이 만약 대세로 충살해 온다면 장차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이 제독은 수많은 병마를 가지고서도 정벌하여 소탕하지 못하였는데 나의 병력은 겨우 5천에 요즘 사망한 자가 170에서 80인이 되고 군기도 많이 손상되었으며 또 위관 2사람이 와서 동정을 살피고 있으니 어떻게 전공을 세울 수 있겠는가. 적세가 요즘 이 정도일 뿐이지만 8, 9월 사이에는 매우 염려스럽다. 원수에게 말하여 수륙 장관을 신칙하여 모든 일을 철저히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는 지금 형세가 위급한데 특별히 적을 제압할 만한 무슨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적이 물러가는 것은 3가지가 있다. 관백이 죽으면 물러갈 것이고 대병을 몰아 정벌하면 물러갈 것이고 봉왕을 허락하고 조공을 허락하면 물러갈 것인데 대병을 몰아 정벌하면 물러간 뒤에 후환이 없을 것이고 봉공을 허락하면 물러가더라도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다른 묘책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6일 개요 7번째 기사. 진주사 서장관 한회가 아뢰기를 삼가본이 진주할 초고 중에 맹호가 인가에 들어왔을 때 고기를 보이고 던져주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덤벼들어 물어뜯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의 글과 이어서 보면 우리나라의 생각이 강화하는 일에 급급하여 오로지 빨리 화친과 조공을 허락해 주길 청하는 것처럼 보여지니 신의 어리석은 천견으로는 너무도 온당치 못합니다. 한 글자 사이에 기관이 매우 중대한 법입니다.
위에서 즉시 명하여 진주 초구를 다시 드리게 하여 거듭 읽어보시고 과연 미온하다면 조정신하로 하여금 널리 도의하여 작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장이 이미 보았더라도 12호자를 삭제하는 것이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일에 중단했던 양곡을 요청하는 일은 군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삼가들이니 사은사, 김수 등이 요청한 수만 녀석의 양곡은 반드시 후일 군사를 일으킬 때 기다렸다가 중급할 것이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스스로 와서 받아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양국을 요청하는 일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어찌 제때에 맞춰 다급함을 고해야 할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받아 운반하기 어려운 형세와 온 백성이 모두 쓰러지어 민박한 사정으로서 이 주문에 겸하여 언급하든지 아니면 따로 양국을 요청하는 한 주본을 작성하여 정성을 다해 진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은 이미 경악에서 강구하여 참정하였을 것이므로 일개 천신이 감히 입을 놀릴 일은 아닙니다만 이름이 명을 받은 반열에 들어있으므로 충정이 스스로 격발되어 호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공하여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품은 생각을 아래니 가상하다 하고 승문원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래게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안부가 아래기를 요즘에서 수문장이 대부분 천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채워질 뿐더러 심참자를 침학하여 무리한 일을 많이 자행합니다. 심참자 정응성은 몽둥이로 맞아 치사하기까지 하였으니 극히 놀랍습니다. 행수 장무관을 파직하소서 인피 현리영 권 대신은 무식한 무부로 목민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정사를 하리에게 맡김으로 백성이 그 피해를 받고 있으며 관고는 탕진되어 장차 폐업이 될 지경이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판서는 이중이다. 이번 갑오 10년 과거를 전례대로 날짜를 가려서 계하여 각도에 임문해야겠으나 지금은 적들이 국경에 있을 뿐 아니라 기근 끝에 여역이 크게 성하여 각도가 다 그러하고 겨우 살아남은 백성이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또 수재를 입어 백성이 서성의 기대를 잃었으니 과거를 보이기는 적당한 때가 아닌 듯합니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빨리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훈련 도감이 아래기를 포수는 당초에 도감을 설치하여 훈련시켰고 또 그 뒤에 의용대를 설치하여 장검을 연습시키고 이름을 살수라 하였는데 몇 달 사이에 제법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만해질 경향이 있을까 염려하여 도감에 집합시켜 점검하였더니 남쪽에 내려간 포수와 병고를 제외한 현재 인원이 포수는 456명이고 살수는 334명으로 도합 790명이었습니다. 도성 안에 다른 군사는 없고 이 군사만 있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수문장들은 그 수요가 매우 많으니 강문의 파수를 제외한 나머지 다 도감에 소속시켜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조련시킨다면 이익이 있을 듯합니다. 포수와 살수는 마땅히 그들의 장점과 소원에 따라 연습시켜야겠지만 수문장은 다 활쏘기를 배운 사람이니 강제로 그 전업을 버리고 따로 다른 기술을 배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당 사수 한 부대를 만들어서 대장을 정하고 부대를 나누어 항상 활쏘기를 익히게 하여야 하되 등수를 가려 상벌을 내리기를 포수 예와 같이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매우 타당하다. 착실히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시중
고종한 하인에 대하여 본인이 죽은 자는 그의 아내나 자식에게, 상중에 있는 자는 본인에게 사변이 안정될 때까지 그 요미를 계속 지급하라. 모든 전장에 나아간 제장의 부모와 처자를 자세히 조사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고을에서 식량과 의류 등을 제급하여 항상 잘 보살피도록 하고 경중은 해사가 살펴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7일 갑술 4번째 기사 상위 비변사의 하교하기를 이번 장천복의 일을 보니 매우 놀랍다. 투항한 외인은 빠른 시일 안에 서둘러 장소를 옮기거나 또한 다른 방법을 헤아려 조처하라. 나의 생각에는 내지에도 분산하여 두면 안 되고 의당 양계의 깊은 곳에 옮겨두는 것을 면밀히 의논하여 조처해야 할 듯하다. 이번 일은 혹시 적장이 그들의 병졸들이 배반하고 우리에게 투항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이용할까 두려워하여 일부러 반간의 글을 만들어 우리나라로 하여금 의심하고 죽이거나 거절하여 받아주지 않게 하려는 슬책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왜 적이 이와 같은 슬책까지 부렸겠는가? 때마침 나의 소견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울러 언급하였다 하였다. 비변사가 복귀하기를 투항한 외인을 조치하는 일은 그 전부터 계속 구상해 보았으나 매우 조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고 언백의 장계를 보면 그가 염려한 것도 이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도망해온 자를 부르고 배반한 자를 받아들여 적을 다 아군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 병가의 장책입니다. 다만 반드시 우리의 형세가 강하여 포용할 자는 포용하고 막을 자는 막으며 또 두터운 언덕으로 그들의 마음을 얽어 조종하는 권한이 우리 측에 있어야만 저들이 두려워하고 승복하여 이반하는 뜻밖의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형세는 그렇지 않아 만약 적들이 쳐들어올 때를 틈타 내부로부터 돌연 사건을 일으킨다면 그 환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지의 풍기, 영천, 안동, 의성 등지에 분산하여 둔 외를 차츰 서울로 데려오고 일단 온 뒤에는 그들의 처치에 따르는 것이 참으로 오늘의 급선무입니다. 다만 조치가 면밀하지 못하여 각 관에 있는 외를 일시에 데려오므로 인하여 무리들이 많으면 중도에 변고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어떤 자는 의논하기를 서울에 올라온 뒤에 그들을 살육하는 일이 있으면 외인 또한 오려고 하지 않아 도망하여 되돌아가는 패단이 있을 거라 하니 이와 같은 일을 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선 급히 선정관은 한 사람을 보내 관찰사 한효순과 비밀히 의논하여 한 고을에 있는 외끼리 한 무리를 만들어 각각 군관을 정하여 압송하되 그들이 필요한 식량을 줘 백기를 따라 내려오게 함으로써 서로 모여 혼란을 일으킬 문제를 예방해야 하며 또 마땅히 외에게 서울로 데려다가 편히 살게 하고 음식을 많이 주며 특 각별히 후대할 것이라는 뜻으로 말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안해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선정관은 사이에서 지모가 있는 자를 잘 가려 이송하라. 또 한마디 하겠다. 아무리 외의 한심을 얻었다 해도 평소에 경계심을 조금 더 늦추어서는 안 된다. 옛날 찰하는 천하의 명장이었지만 전풍이 항복하자 성심으로 대하고 의심하지 않았다가 전풍이 하루아침에 찔러 죽였으므로 온 나라가 이 때문에 천하를 잃었고 양조는 북방의 양장이었지만 투항한 노 환영을 사랑하다가 결국 그에게 피살되었으니 이와 같은 변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또한 지나치게 의심하고 이상하게 보아 성심으로 대하는 도리를 잃어서도 안 되니 사에서 내려가는 선정관에게 이러한 점을 아울러 말하여 보내라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비만기를 내렸다. 이제 원전의 말을 듣건대 수군은 태반이 역질에 죽어 선사가 외롭고 허약하니 적을 소탕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선도 운영하기 어렵다. 이때 혹시 적변이 생긴다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니 매우 놀랍고 걱정스럽다. 비변사가 원전을 불러 수군의 모든 일을 물어 조처하라.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9일 병전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군기를 실어 갈 말을 바칠 지원자를 모집하는 일은 오부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알리게끔 하였는데 한 사람도 모집에 응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자 정원이 아뢰기를 더러니 병조에 8, 9필이 있고 군기 또한 8, 9 발이에 지나지 않는다 하니 내일 양근에 보내어 그 말들을 이용하여 차차 수송해야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이조가 판서 김응남이다. 아래기라 전주 부윤에 합당한 사람을 신들이 반복해서 생각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정함은 이미 성을 지키는 일을 시험해 보았으니 지금 이 직임을 맡을 자로는 그보다 나을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를 채직하여 수령을 삼는 일이 비록 채모에는 미안하나 일이 다급한 때는 상교에 구애되어서는 아니 되니 이 사람으로 삼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그럴 수 없다고 답하고 전교하기를 전주 부윤을 대신이 이 정함으로 주의하였는데 난 장차 적을 토벌하려는 것인지 외적에게 칭신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늘날 나라가 그나마도 믿고 나라다운 것은 호남이 있기 때문이며 호남의 근본은 전주에 있다. 그렇다면 전주 부윤을 제대로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는 국가의 존망이 관계되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신부윤 황지는 참으로 충신이자 양미인데 다만 담력이 부족할까 염려된다. 어찌해야 그 적임자를 얻겠는가? 나의 뜻은 부득이하다면 홍세공을 전주에 인임시키고 서성으로 관찰사를 삼는 것이 좋겠다. 만약 안 된다면 우부승지 강찬은 직접 전쟁에 뛰어들어 적을 쳐서 공을 세우고 지략에 출중하니 용기가 반드시 남보다 나을 것이고 도승지 장운익도 할 수 있으니 오직 재경이 헤아려 채택하기에 달렸다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지는 목민하는 재간은 부족하지 않으나 적을 방어하는 것은 그가 잘하는 바가 아닌 듯합니다. 홍세공은 이미 감사의 일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시 채직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서성은 지금 영남에서 처리하는 일이 매우 많아 또한 갑자기 호남에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강찬과 장운익은 다 합당하니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황진과 강찬 중에 비변사가 결단하라 하였다. 회개하기라 황진과 강찬이 모두 합당한데 요즘 병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주의 수비가 긴급한 때 결코 힘든 일을 맡기기 어려우니 부득이 황진으로 차견해야 함을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영부사 심수경 영의정 유성룡 판부사 최흥원이 아뢰기를 전주 부윤은 관계된 바가 중대한다는 것을 신들도 상냥하였으나 적임자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중론을 듣건대 이 정함이 요즘 비록 망언을 한 죄가 있으나 일찍이 연안에서 성을 지킨 공로가 있었다고 하고 감사에서 수령으로 좌천하는 것은 폄하하여 벌을 주는 뜻이기 때문에 이조가 와서 물을 때 함부로 의논하여 의망하였던 것인데 이제 선교를 받고 황공하여 대제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말한 것은 곧 이 정함을 가리킨 것이고 감히 비변사를 가리킨 것은 아니니 대제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그래 모든 하급 관원이 태만하의 안위를 취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당일 정청 및 대간의 개사를 승전색이 출납할 때 상부는 사관이 늦도록 출사하지 않아 승전색으로 하여금 정원에서 오래 머물러 즉시 명을 전할 수 없게 하였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추고 취재하여 신진의 태만한 습관을 징계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2권 선조 27년 6월 2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요즘 도성 안에 유언비어가 전파되어 변방의 소식이 매우 위급하다 하며 갈수록 서로 놀라고 동요하여 백성이 다 짐을 꾸리고 비난에 대비하는가 하면 혹은 도성을 나와 도망간 자까지 있습니다. 인정이 이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삼가 보건대 중에 크고 작은 문서를 기묘하고 중대하지 않은 것까지도 대부분 비밀이 출합하므로 밖에서 보기에 단서를 알지 못해 더욱 의욕하게 하니 민심이 동요되는 것이 반드시 이에 말미암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의 문서는 철저히 기밀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비밀이 출납하지 마소서. 삼가보건대 도감의 계사로 인하여 태평관을 보수하라고 명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국난을 겪은 나머지 재력이 이미 고갈되었으니 영선할 시기가 아닙니다. 전일 사신이 왔을 때 남별궁에서 관대도 하지 않았으니 이제 특별히 역사를 일으켜 낭비하는 폐단을 끼칠 필요가 없습니다. 태평관은 보수하지 마소서. 흥해군수 최보시는 벼슬살이를 상가지 않고 백성에게 법도가 없이 징수하여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래대로 하라. 태평관을 수리하는 것은 유사가 할 일이니 물어서 조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은 정릉동 행궁에 있고 왕자는 홍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진주활 주문에 관한 일로 전교하기라. 번방은 아래의 사정만 진주하면 될 것이다. 논상하는 전례에 관한 것은 곧 조정의 행위이고 군상의 은명인데 감히 시행할 것을 정하는 것은 사체가 아닐 것 같다. 이를 승문원에 말하라 하였는데 회개하기라. 이 일은 이미 결의된 것이고 또 후 참장에게 말하였으므로 다시 고치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만 사체로 말하면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우선 정지하고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개선은 내가 물은 의도와는 다르다. 제장이 공이 있다는 것만 진주하면 그만인데 논상을 하고 정하기까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듯하므로 그와 같이 말한 것이고 주문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승문원이 회개하기를 공이 있다고 진달하면 이미 상을 청하는 뜻이 약간은 없지 않습니다. 주문을 약간 수정하여 적당한 때에 보록하라는 뜻 등의 어구를 다른 말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주부연 황진은 사람됨이 경망하고 처사가 혼미하고 그럽니다. 전일에 진주사가 되었을 때 나라의 급박한 뜻을 모르고 자신의 임무를 저버린 채 명을 받은 후 여러 달을 국경에서 서성거리고 곧 나가지 않았으며 봉황성에 도착해서는 윤근수의 말을 한번 듣고 제 마음대로 되돌아와 용천에 머물러 있다가 조정에서 재촉한 뒤에야 비로소 경락이 있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자기 몸을 잊고 정성을 다하여 기어이 진달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 차례 저주를 당하자 곧장 물러나 마침내 성상의 명이 풀숲에 버려지게 하였으니 인신의 의를 모으는 것이 극도에 달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관작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나라 사람이 침을 뱉고 매도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진휴의 명을 받을 때에도 그 직무를 태만히하여 기민으로 하여금
한 푼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하였으니 태만하여 직무를 저버린 것 또한 알만합니다. 더구나 본주는 호남의 근본인데 반드시 목민 어적의 제주를 지내야 큰 마을을 수호하는 귀한 자리를 부여받은 것이니 어찌 황진처럼 녹록하여 무능한 자가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바직하고 사용하지 말도록 명하여 인신이 임금의 명을 무시한 주의를 징계하소서. 시강은 사서 조유하는 사람됨이 추솔하고 비루하여 전혀 행금이 없는데 창첩에 빠져 가는 곳마다 음탕한 짓을 하니 뻔뻔스럽고 방자한 행동이 그 정도가 심합니다. 강관의 반열에 끼어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조유하는 아랜대로 하고 황진은 채차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3권 선조 27년 7월 2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서천군수 이정신과 성균관 전적 이경기는 주여가 파천하던 날에 대관으로서 감히 중도에 처짐으로써 인신이 나라를 위해 죽는 의리가 없었는데 사용하라는 명이 급히 내렸으므로 물정이 해괴하게 생각하니 아울러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추론할 것이 없다 하였다.